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쿠준 길사입니다. 오늘은 소방기술사 134회 시험 응시했던 후기와 그리고 제가 지금껏 응시했던 총 5회차분의 점수를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134회 시험 치르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번에 5번째 시험인데 이 기술사 시험은 언제 봐도 정말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시험인 것 같습니다. 8시간이 넘는 대장정 동안 응시하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소방기술사 134회 후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평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의 느낌은 도대체 어디까지 공부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좀 이제 저희가 흔히 기본서에서 보지 못한 내용들을 좀 꼽아 봤는데요. 시험에 대한 어떤 각 세부적인 어떤 문항에 대한 평가는 파이어리더 다음 카페를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각 학원 대표님들께서 그 시험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아직 그럴 만한 실력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응시자로서 소방기술사 공부하는 응시생으로서 이번 시험이 어땠는지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좀 생소했던 개념들 그리고 이런 것까지 봐야 했던 개념들을 좀 꼽아봤는데요. 클린룸, 이 반도체 공정에서 설치되는 공간이죠. 그리고 NFPA 파스라는 개념, 그리고 성능인증 설계 가이드라인은 뭐 이제는 당연히 봐야 되는 어떤 그냥 기본서가 된 느낌이죠. 거기에 뭐 거의 똑같은 건축위원회 표준 가이드라인도 더불어서 말이죠. 그리고 위험성 평가 관련 기법인 KSPR 하죠. 저는 이거는 왜 소방에서 이거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런 거는 뭐 건설 안전, 화공 안전, 전기 안전 등 이런 쪽에서 다뤄야 되는 개념이 아닌가. 그냥 뭔가 이 소제목 또 소문항으로 풀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예 문제 자체를 이 KSPR, 하족 등 위험성 평가 개념을 핵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어봐라.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조금 이게 과연 소방 기술사에 나올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샤 가이드. 이건 이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나오는 이 표준 가이드라인과 비슷한 것인데요. 아시겠지만 이 안이 정말 방대합니다. 방유제랑 관련된 것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200페이지가 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다 보나. 거기에다가 계산 문제도 딱 하나 나왔습니다. 아무리 소방 기술사지만 이렇게 계산 문제가 너무 적은 게 이건 기술사 시험으로서 적절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 이 각 문항별 어떤 해설 그리고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이 파이어리더 다음 카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이번 시험에서 한 가지 좀 얻었다라고 한다는 건 이 개정 법령을 잘 봐야 한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연결 송수관 설비라던가 그리고 최근 뭐 화제로 많은 이슈가 되었던 리튬 이온 배터리 이런 좀 이슈가 되는 것들 그리고 최근 개정 법령 등을 잘 보면 시험에 많이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험에서도 연결 송수관과 같이 개정 법령과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이슈가 되는 사고 화재 등을 유심히 봐야 하고 그거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그동안 응시했던 소방기술사 시험 점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첫 시험 129회에서 41.5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30회에서 39점, 그리고 131회 아마 이때 많은 분들이 많이 고득점을 받으셨을 텐데 그때 50점을 처음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되게 기뻐했죠. 아, 이게 되겠네? 하지만 132회 그런 소망은 조금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단순한 조금
시험이 어려웠으니까 못 본 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133회에서도 비슷한 점수를 받아서 아직 나의 실력은 40점대구나 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이 133회 때 많은 기대를 했던 터라 좀 저에게 충격이 컸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2022년 10월부터 공부를 했는데 그때부터 투자한 공부 시간이 약 5,000시간 정도 됩니다. 1년이 약 8,000시간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5,000시간은 정말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소방기술 공부를 시작한 때 129회와 133회 점수가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나니 이거 공부를 해야 하는 건가 말아야 하는 건가라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좀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그래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소방기술사 이렇게 공부해도 안 되네 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공부를 해도 점수가 잘 오르지 않는 것이 소방기술사 시험이구나. 이런 사람도 있고 이게 또한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이제 다음 시험인 135회는 2025년 1월에 예정일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2월 초가 되겠죠. 그때까지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6개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다음 점수가 좀 더 오르고 떨어지고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6개월을 좀 천천히 그리고 좀 제대로 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도 직장인이고 이 직장인의 시간 내에서 없는 시간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에 쫓겨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이번 6개월이란 좀 여유로운 시간을 통해서 기본기를 확실히 다질 수 있는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너무 지엽적인 것까지 다 보려는 공부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코샤 가이드, 그리고 NFPA, 클린룸 이런 정말 생소한 개념들까지 모두 다 보려고 하면 공부의 양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나가 떨어지게 되겠죠.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134회에서 2교시를 보고 퇴실한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물론 소방교사 시험 응시했다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이미 많은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내가 해야 될 것을 최대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과 같은 소방기술사 응시생, 소방기술사 공부하시는 분과 같이 저도 소방기술사 합격을 목표로 하는 사람으로서 하루하루 꾸준히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이쿠중 기술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